안녕하세요. NCS 직업기초능력평가 의사소통 능력 같이 공부할 최정선이라고 합니다. 자, 우리가 이제 문제풀이에 앞서서 의사소통 능력이라고 하는 게 무엇인지를 같이 한번 알아보고 들어가려고 하는데요. 같이 한번 칠판을 통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의사소통 능력이다라고 하는 그 의사소통이라고 하는 게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이야기를 주고받는 거라고 이제 많이들 알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회사 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는 이제 실질적으로 말을 주고받는 시간보다는 이제 문서를 통해서 서로 주고받는 뭐 회의라든지 보고라든지 이런 것들을 많이 하게 됩니다. 자, 그럴 때 있어서 내가 말하고자 하는 거, 내가 전달하고자 하는 말을 명확하게 전달할 수 있는가, 혹은 상대방으로 하여금 내가 받은 문서를 정확하게 이해하였는지 이런 부분이 전반적인 의사소통 능력에 들어간다라고 보면 되고요. 이런 전반적인 것들을 평가하는 문제들이 또 뒤에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자, 의사소통의 의미라고 하는 거는요. 직장 생활에서 문서를 읽거나 상대방의 말을 듣고 의미를 파악해서 내 의사를 정확하게 표현하는 능력을 우리가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게 왜 필요하게 되냐면은요. 사회생활, 그 조직 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혼자 하는 것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원활한 관계를 좀 만들어주게 되고요. 나아가서는 일에 좀 성과를 높여주는 역할까지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의사소통이 역시 요새는 더욱더 필요하게 되겠죠. 자, 그러면 이제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조금 더 정확하게 파악해 볼 건데요. 우리가 의사소통이라고 하는 것은 혼자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두 사람 이상의 혹은 그 이상의 사람들 1대다 혹은 다대다의 상황이 될 수도 있는데 그 상황에서 의사를 어떻게 전달할 것인가 말 그대로 상호교류가 제대로 이어지고 있습니까? 라고 하는 걸 보는 겁니다. 자, 그래서 내가 무엇을 전달하고 싶은지 뭐 정보가 될 수도 있고요. 나 이러한 감정 가지고 있다. 나 이러한 생각, 사상 가지고 있습니다. 라고 하는 걸 전달하게 되면서 그걸 받아들이는 과정, 공감의 과정, 이해의 과정이다. 라고 생각을 해보시면 돼요. 자, 직업생활에 있어서의 의사소통이라고 하는 것들은 조직생활 안에서 서로 주고받는 이러한 이야기들을 의미하게 되겠죠. 자, 여러 가지의 역할에 따라서는 우리 조직의 생산성을 좀 높여줄 수 있고 사기를 진작시킬 수가 있고요. 서로 이야기가 잘 통하게 되면 아무래도 일을 하는데 훨씬 더 수월한 결과를 가지고 오겠죠. 정보를 전달할 수도 있고요. 설득하려는 목적을 가질 수도 있어요. 이러한 것들을 어떻게 표현할 것인가에 대한 방식에 따라 이렇게 달라지게 됩니다. 자, 왜 중요하냐면 아까 말한 것처럼 우리는 그 팀으로 혹은 조직으로 이제 이루어진 사회생활을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 구성원 간의 정보와 지식의 전달 과정에서 여러 사람의 노력으로 공동의 목표를 추구해 나가게 되겠죠. 우리 회사는 이거를 목표하고 있어. 이번 달은 이만큼을 목표로 해야 돼. 뭐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자, 그래서 기본적인 존재 기반이고 성과를 결정하는 핵심 기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직장 생활 내에서는 의사소통이 중요시 되겠죠. 인간끼리 서로 이제 사람끼리 만나는 대인관계의 기본이 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와 관련된 어떠한 내용에 관련된 문제가 나오느냐? 문서 이해 능력입니다. 내가 문서를 받았어요. 어떤 문서인지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어야 되죠. 우리 읽기와 관련된 부분인데요. 내가 올바른 정보를 파악할 수 있는가에 대한 부분, 내용일치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로 많이 기출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의의는요. 직장 생활에서 접하는 많은 문서를 보게 될 거예요. 그럴 때 이게 정말 필요한 문서인가를 구분할 수도 있어야 되겠고요. 이 다양한 문서를 읽게 되면서 내가 파악할 수 있는 게 정확한가, 요점을 올바르게 딱 집어낼 수 있는가에 대한 부분을 파악하는 능력입니다. 자, 수많은 정보 중에서 내가 골라낼 수 있는가, 이런 능력 굉장히 필요하겠죠. 시간도 절약시킬 수가 있겠고요. 개인의 업무 능력으로 우리가 또 평가 기준이 되기도 합니다. 이런 것들은요. 자, 문서의 종류 뭐가 있는지 우리가 들어가는 좀 기업체라든지 회사 성격에 따라 사용하는 것들이 조금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맨 먼저 나오는 게 바로 공문서인데요. 우리 공공의 문서라고 생각해 보시면 되겠죠. 정부 행정기관 내에서 대내적 혹은 대외적으로 공무를 집행하기 위해서 사적인 업무를 보기 위한 문서가 아닙니다. 자, 작성하는 문서를 통칭하게 되면서 정부기관이 일반 회사 또는
단체로부터 접수하는 문서 및 일반 회사에서 정부기관을 상대로 작성하는 문서도 포함하고 있어요. 뒤에가 조금 더 자세히 볼 거지만 이러한 공문서는요. 틀린 부분이 없어야 하면서 정확한 틀을 지켜야 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기획서. 말 그대로 무언가를 새롭게 만들어내는 과정에서 쓰게 되는 거죠. 자, 아이디어를 내고 기획해 하나의 프로젝트를 문서 형태로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어떻게 할 거냐? 상대방에게 설득하는 거예요. 내가 이런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고 이러한 기획을 하고 있는데 우리 프로젝트 함께 해보지 않겠습니까? 아니면 내가 이 프로젝트를 하게끔 허락해주지 않겠습니까?에 대해서 관련된 설득하는 문서 나와 있죠. 자, 기안서는요. 회사의 업무에 대한 협조를 구하거나 나 이런 일 할 건데요. 이거 좀 협조해 주세요 라고 하는 협조문이라고 좀 불리는 것들도 있죠. 자, 의견을 전달할 때 작성하며 보통 사내 공문서로 불리기도 합니다. 사내에서 주고받는 문서 같은 것들 우리 기안서라고 불리게 돼요. 자, 보고서 많이 들어봤을 것 같아요. 특정 일에 대해서 나 이런 일 하고 있는데 지금 어떤 식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에 대한 현황, 자, 또는 연구, 검토 결과, 내가 이걸 연구한 결과 지금 이렇습니다 라고 하는 걸 보고해야 되겠죠. 자, 이렇게 보고자 할 때 작성하는 문서가 됩니다. 근데 사실 이 보고서 같은 경우는요, 나중에 이제 쓰면, 이렇게 지금 써보시거나 나중에 쓰면 알겠지만, 보통은 밑에 있는 사람보다는 위에 있는 사람, 상사에게 보고할 때 많이 사용하게 되겠죠. 자, 문서의 종류 조금 더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조금 익숙한 것들이 많이 보일 텐데요. 설명서, 보도자료, 자기소개서, 이메일, 특히나 우리가 물건을 살 때 안에 이렇게 들어가 있는 작은 종이 같은 것들 본 적 있으실 겁니다. 그런 것들이 바로 설명서에 들어가게 돼요. 자, 설명서 같은 경우는요. 이 제품이 어떤 겁니다. 사용 방법이 무엇입니다. 라는 걸 알려주는 부분이기 때문에 상품의 특성이나 사물의 성질과 가치 같은 것들을 알려주게 되고요. 누구를 대상으로 하냐면 소비자에게 알려주는 걸 목적으로 하고 있어요. 소비자를 고려한 문서가 돼야 되겠죠. 보도자료. 자, 정부기관이나 기업체, 각종 단체 등이 언론을 상대로 하고 있습니다. 정보가 기사로 보도되도록 하기 위해 보내는 자료입니다. 자, 이 자료가요, 많은 사람들한테 보여지길 바랍니다. 보도되길 바랍니다. 라는 뜻의 보도자료가 되겠죠. 자, 자기소개서 굉장히 익숙한 부분일 거예요. 앞으로 여러분이 쓸 부분이기도 하겠고요. 그리고 또 많이 써봤겠지만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자, 자기소개서 말 그대로 나를 소개하는 문서입니다. 개인의 가정 환경과 성장 과정, 입사 동기, 근무 자세 등을 구체적으로 기술하여 자기를 소개하는 문서예요. 자, 여기서 이제 구체성이라고 하는 게 요새 또 많이 대두가 되고 있습니다. 자, 성장 과정을 쓰다라고 해가지고 내가 막 태어났을 때부터 지금까지 자라온 거를 막 쓰는 경우는 없을 거예요. 자, 한 부분을 구체적으로 적는 그런 것들 굉장히 필요한 자세라고 볼 수 있고요. 이메일. 사실 요새는 손편지 이런 것보다는 우리 인터넷으로 메일을 보내는 이메일 형식의 문서가 많이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자, 사업상 쓰여지기도 하고요. 공적인 업무, 직장 업무나 개인 간의 연락, 직접 방문하기 어려운 경우, 왜냐면 이메일 같은 경우는 시간이나 장소를 크게 구애받지 않죠. 요새는 모바일로도 가능한 부분이기 때문에 많이 활용되고 있는 우리 주고받는 문서의 형식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문서를 어떻게 내가 받아들이고 이해를 해야 되는가에 대한 절차 부분이 나타나 있어요. 문서를 볼 때는요. 내가 이 문서를 왜 보지? 라고 하는 거 목적을 생각해 주셔야 됩니다. 자, 내가 어떠한 프로젝트의 결과를 보기 위해서 보는 건가? 라고 한다면 어떤 결과에 주목해 보셔야 되겠고요. 내가 파악하고자 하는 게 명확해야지만 문서를 이해하는 좀 더 속도가 빨라지고 정확해질 수밖에 없겠죠? 자, 그러면 이러한 문서가 왜 작성이 되게 되었을까? 그 배경하고 주제를 파악해 보셔야 됩니다. 이걸 파악해야지만 내가 어떤 내용을 이해할 것인가에 대한 정보를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어요. 자, 문서가 제시하고 있는 현안에 문제가 있다면 해결하기 위해서 당연히 파악을 해봐야 되겠죠? 자, 그런 다음에 상대방이 나한테 이 문서를 전달해준 이유가 무엇일까를 파악해 보셔야 됩니다. 자, 문서를 통해 상대방의 의도 및 내게 요구되고 있는 행동. 자, 그럼 이 의도 파악해야 되겠고요. 이 의도에 따라서
내가 행동해야 되는 것들, 이거에 따라서 이제 분석이 이루어집니다. 자, 문서에서 이해한 목적 달성을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해야 될까라고 하는 걸 생각해 봐야 되겠죠. 자, 그런 다음에 상대방의 의도를 도표나 그림 등으로 메모해서 까먹지 않게끔 내가 행동으로 시행할 수 있게끔 하는 방식으로 요약하고 정리하는 순서로 이해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내가 문서를 받기만 하지는 않잖아요. 문서를 직접 작성하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 문서를 작성할 때는 어떠한 것들이 필요한지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문서 작성은요, 직업생활에서 목적과 상황에 적합한 아이디어와 정보를 전달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머릿속에 좋은 아이디어가 있는데 머릿속에만 있으면 전달이 안 되잖아요. 혹은 말로 전달을 해도 이게 말이 잘 안 풀리는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때는 이런 문서로 작성을 해서 전달하는 게 굉장히 효율적이고 많이 쓰이고 있는 방식입니다. 자, 직업생활에서 자신에게 주어진 업무나 자신을 둘러싸고 있는 여러 가지 상황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 것들을 내가 정확하게 풀어낼 수 있는지 정리할 수 있는지에 대한 능력이 바로 문서 작성 능력입니다. 자, 어느 경우에 우리가 문서를 작성하게 되냐면요. 요청이나 확인을 부탁하는 경우, 자, 그리고 정보 제공을 위한 경우, 명령이나 지시가 필요한 경우, 제안이나 기획을 할 경우, 약속이나 추천을 할 경우, 물론 이 이외에도 여러 가지 상황에 따라서 문서를 작성할 경우가 생길 수도 있겠죠. 자, 그럼 문서 작성을 어떻게 하느냐? 사실 글을 쓴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되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어떻게 작성을 하는 게 좋냐면요. 문장은 되도록 짧고 간결하게 작성해야 된다. 4번 보시면 간결체로 작성한다라는 의미랑 조금 연결이 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간결체라고 하는 건 말 그대로 문장을 너무 길지 않게 하라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조금 도대체 어떤 문장이 길고 짧은가요? 라고 하는 좀 기준은 명확하지는 않지만 대개는 2줄 이상 넘어가는 것을 지양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한 줄에서요. 보통은 조금 길게 들어가도 한 줄 반 정도 그 앞쪽으로 당겨주시는 게 이해하기가 쉽겠죠. 내용이 길어지게 되면은요, 이 사람이 전달하고 싶은 게 무엇인지 굉장히 모호해지기 때문에 의사 전달이 제대로 안 될 수가 있습니다. 주의하셔야 되고요. 상대방이 이해하기 쉽게 쓴다. 자, 아까 우리가 설명서 같은 경우는요, 대상이 소비자였습니다. 내가 어떠한 물건을 만드는 전문가라고 해가지고요, 막 전문적인 용어를 막 쓰게 되면 받아들이는 소비자는 무슨 말을 하는 거야? 라고 이해를 못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상대방이 이해하기 쉽게 우리가 써야 되고요. 자, 문장은 긍정문의 형식을 사용해야 돼요. 그럼 부정문이 뭐냐면은요, 하지 않는다, 하지 못한다, 못하다, 안 하다 이런 식의 문장은 써주시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3번을 같이 빼먹었네. 중요하지 않는 경우 한자의 사용을 자제한다 라고 나타나 있네요. 좀 어르신 같은 경우, 중장년층 같은 경우는요, 한자를 좀 사용하는 경우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게 전달받는 상황에서 한자가 딱 쓰여 있다라고 하면 굉장히 당황스러울 수 있어요. 그래서 필요하지 않는 상황에서는 한자를 써주시지 않는 것이 좋겠고요. 간단한 표제를 붙인다. 우리 뭐 소제목, 제목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하는데요. 내용이 길어지게 되면 내가 이제 무슨 말을 하고 싶은가 라는 걸 명확하게 전달하기 위해서 간단한 표제 정리해 보는 것도 좋습니다. 자, 문서를 중요한 내용을 먼저 쓰도록 한다. 자, 내가 써야 될 내용이 굉장히 많아요. 하고 싶은 말도 너무나 많아요. 그렇게 되면 상대방으로 하여금 부담을 좀 느낄 수가 있겠죠. 자, 그럴 때는요, 내가 하고 싶은 말, 전달하고 싶은 부분을 위에 쓰는 거, 가장 앞에 서두라고 이야기를 하죠. 서두에 밝혀주시는 2가지씩 표현을 사용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종류에 따라서 어떻게 작성을 해야 되는가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이러한 구체적인 내용이 나중에 이제 문제로 이제 기출이 나오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우리가 정확하게 알아두는 게 좋겠죠. 자, 물론 문제를 풀 때는요, 이거에 따른 조건이라든지 보기가 제시가 됩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알고 들어가는 거와 모르고 들어가는 거에 대해서 속도의 차이가 난다라는 뜻이에요. 이 의사소통 영역에 해당하는 부분은요, 우리가 사실 몰라서 못 푸는 문제는 많지 않습니다. 뭐 어법이나 뭐 단어 어휘 뭐 이런 것들을 좀 제외하고는요, 내용일치 문제가 좀 많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시간을 단축하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럴 때는 이런 특징을 알고 들어가는 것도 도움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자, 공문서는요. 아까 공공의 문서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니까 내가 왜 쓰는지,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왜 우리가 흔히 육하원칙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정확하게 밝혀주셔야 되고요. 자, 연도는 월일 반드시 함께 작성을 해주셔야 됩니다. 자, 날짜 다음에 괄호를 사용할 때는요. 마침표를 찍지 않는 것이 좋아요. 자, 예를 들어서 오늘 뭐 16일이에요. 그리고 수요일입니다. 점 안 찍는다는 뜻이죠. 그냥 이렇게 끝내주시면 되고요. 자, 대외 문서이고 장기간 보관되는 문서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기술하셔야 돼요. 오점이 없어야 된다는 뜻이죠. 자, 내용이 굉장히 복잡해집니다. 정리해 주시면 돼요. 다음 이와 같다. 아래의 원칙과 같다. 라고 하면서 한번 나눠주는 것도 방법이 됩니다. 자, 한 장에 담아내는 것을 원칙으로 해요. 아까 간결하게 작성하라 라고 이야기를 했었죠. 마지막에는 반드시 끝자로 마무리가 들어가야 됩니다. 내가 전달하고 싶은 바가 끝이 났습니다 라고 알려주는 하나의 표지라고 생각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설명서예요. 상품이나 제품에 대해 설명하는 글이기 때문에 당연히 간결해야 되겠죠. 사실 여러분들도 많은 설명서를 받겠지만 처음부터 끝까지 읽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보고자 하는 부분, 작동 방법이라든지 사용 방법이라든지 간결하게 적어주시는 게 좋겠죠.